한국 문학의 시대는 올까? 앤드문 지역 작가. 지난 몇 년간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성취는 눈부셨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필두로 2018년 편혜영 작가의 호리 셜리 잭슨상을, 2021년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이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상을, 2022년에는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이 일본 서점대상을, 같은 해 김소연 시인의 한글자 사전이 일본 번역 대상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와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최종 후보 숏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중국 은하상 최고인기 외국 작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문학상만이 문학이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성취는 아니겠지만 우리 문학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는 충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라는 말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K-문학이라는 말 역시 가능할까? BTS와 오징어 게임 혹은 기생충처럼 K-문학의 시대는 과연 올까? 고래, 저주토끼 번역판 표지 출처교보문고. 그동안 한국 문학이 세계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들었다. 하나는 한국어가 너무 뛰어나고 섬세한 언어이기 때문에 도무지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라타와 노르스르마다를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가? 찰진 방언과 우리 고유의 정서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뭉뚱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생각에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만이 고유하고 특별하다는 착각과 오만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지지하기 어렵다. 모든 문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하며 번역이라는 필터를 거치는 것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입장은 한국 문학이 실제로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문학, 특히 그 중에서도 소설은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대화를 늦게 시작한 우리로서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소설의 역사가 짧고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논리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읽어온 근대화는 이제 서구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같은 논리에 문학을 넣어보면 문학이라고 해서 다를까? 나는 이미 한국 문학이 최대한 양보하여 적어도 단편소설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만드는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작가들의 예술적 기회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위 두 입장은 완전히 상반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자기 미화와 자기 비하의 공통점은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한국 문학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문제는 단 하나. 우리가 읽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이 세계로 보다 더 발돋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독자의 존재다. 누군가 읽어주지 않는다면 작가와 작품은 존재 가치를 잃는다. 자국에서도 읽히지 않는 책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 가능할까? 외국 에이전시들은 판권을 사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묻는다. 책을 사고 읽고 이야기하는 독서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속 K-문학의 선전을 기대하는 것은 비인 기종목의 금메달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문학의 독자가 줄어들수록 한국 문학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출판과 번역의 문제다. 문단문학과 장르문학을 불문하고 뛰어난 작가는 한국에 이미 많다. 다만 우리를 포함한 세계가 알지 못할 뿐이다. 아직 널리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리는 것이 시장과 출판사의 일이라면 국가와 정부는 다양한 출판 및 번역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도서 판매 유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정한 계약서의 바탕을 제공하며 출판계의 뿌리 깊은 악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작가와 번역가, 편집자와 같은 출판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왜 이것을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냐고. 이보다 더 공공의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은 결국 한 나라의 언어와 정신, 내면과 문화에 관한 기록이다.
한국어로 쓰인 문학이 사라지면 우리의 내면은 다른 언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모더니즘의 거장 제임스 조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더블린에 관해 쓴다. 더블린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도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것 속에 보편적인 것이 담겨 있다.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문화 다양성은 구호를 외치는 데 있지 않다.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 우리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목소리로 번역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K-문학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다. K-문학이 온다엔드 김봉석 문화평론가. 무엇인가 하나에 흥미를 느끼고 빠져들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주변의 것들에도 서서히 시선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K-팝과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면 작품에 연결되거나 내재된 소설과 시, 공연, 웹툰 등 여타의 문화적 요소에도 흥미를 느끼게 된다. 요즘 K-문학의 인기가 올라오는 이유의 하나다. 일본에서는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나온 하태환의 에세이 모든 순간이 너였다. 도깨비에 나온 김용택이 고른 시선집.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남자친구에 나온 나태주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가 방영 후에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책도 팔리기 시작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다 보니 그들이 작품 속에서 보고 들은 책과 음악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K-문학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소설, 시, 에세이 등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단지 영상물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K-팝과 영화 등이 세계 문화 시장의 강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한국 문학은 해외에서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부커상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정보라의 환상소설 저주토끼와 박상영의 퀴어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이 함께 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올해는 천명관의 마술적 리얼리즘 소설 고래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저주토끼 레빗홀, 고래 문학동네. 한국에서 2004년 출간된 고래가 뒤늦게 해외에서 조명받은 것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야 주목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적인 관심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설이지만 그동안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영미권에서 번역되는 한국 소설은 1년에 10권을 넘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의 문학작품들이 인기를 얻었고 다양한 상을 받고 있다. 2022년 번역원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출간된 작품은 150여 종이고 23년에는 200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학성을 지닌 정통소설만이 아니라 장르소설과 에세이 등으로 다양하게 K-문학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백세이의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출간 3개월 만에 15만 부 이상이 팔렸고 하완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도 인기를 끌었다. 김혜순, 이성복의 시만이 아니라 산문집도 번역되었다. 대만에서는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이미애의 딜러구트 꿈백화점, 나태주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2018년대만 최대 전자책 사이트 리드무에서 전자책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일본어판 표지 출처교보문고. 정보라의 저주토끼는 17개국의 판권 계약이 되었다. 김초엽, 배명훈 등의 SF 소설은 매년 이 3권씩 번역이 되며 전 세계로 팔리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의 30의 반격은 2022년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 부문에 선정되었고 편혜영의 홀은 2018년 장르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셜리 잭슨상을 수상했다. 해외에서는 기존의 리얼리즘 소설과 SF, 로맨스, 환상 등의 장르 소설에 더해 그래픽 노블과 웹툰 등도 K-문학의 주변 장르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만화상으로 평가되는 합의상을
풀로 수상한 김금숙의 기다림과 함께 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문학은 국가와 장르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제일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재미 한국인 작가인 이민진이 쓴 파친코는 미국과 한국의 제작진이 함께 만든 애플 TV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소설을 영향력 있는 플랫폼의 드라마로 제작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계인 미셸 자우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소설 H마트에서 울다도 세계적인 화제작이다. 최은영의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은 김태희와 임지연이 출연하여 인기를 끌며 해외에서 원작에 대한 궁금함이 일었다. 정통 문학의 작가들도 이제는 SF, 범죄물, 환상소설 등의 장르적인 요소를 차용하며 자주 영상물로 각색되고 있다. 이전에도 인기였지만 BTS의 슈가가 읽은 책으로 화제가 되면서 더욱 많이 팔려나간 손원평의 아몬드처럼 셀리브리티가 읽거나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는 책도 있다. 소설 자체의 작품성과 함께 다른 장르의 요소가 얽히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작품의 평가가 높아지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문학이 단순히 영상이나 음악의 원천 스토리, 영감을 주는 매체로만 존재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K문학은 세계의 대중이 소비하고 감상하는 거대한 문화의 일부로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자신의 영역도 강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영화와 소설, 음악과 시 등 K컬처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있다. K-드라마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유 앤드 이성민 교수. 지난 몇 년간 K-드라마는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넷플릭스가 2023년 12월 11일 처음으로 공개한 상반기 오리지널 시청 자료에 따르면 더 글로리가 전체 시청 시간 3위를 기록하는 등 다수의 한국의 영상 콘텐츠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 작품인 오징어 게임의 시즌2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투자. 서한에 담긴 2024의 핵심 계획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디즈니를 통해서 공개된 무빙은 디즈니가 2023년 4분기에 약 700만 명의 추가 가입자 확보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성과를 거둔 주요 작품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글로벌 OTT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로컬 OTT 서비스에서도 K-드라마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쿠텐 BKRAKUTENVIKI, 뷰VIU와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소용없어. 거짓말과 같은 작품은 해외 141개국에서 시청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소용없어 거짓말의 포스터 라쿠텐 비키, 재벌집 막내 아들의 포스터 뷰. 이렇게 K-드라마가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업적으로는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콘텐츠 제작 역량이 OTT라는 미디어 산업의 혁신이 가져온 글로벌 유통 확대와 결합한 결과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로컬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현지 구독자의 주목을 얻고자 했던 글로벌 사업자들의 현지화 전략의 진화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K-드라마에 대한 글로벌 대중의 주목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생산과 유통 측면의 요인뿐 아니라 K-드라마에 관한 관심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저변, 즉 수요의 측면에서의 변화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 다양성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아시아 콘텐츠에 관한 관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생충과 미나리, 비프BEF와 같은 아시아 계열의 작품들이 영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문화 산업에 만연했던 서구 중심주의와 획일성에 대한 반성 속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문화에 관한 관심과 기대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 높아진 요구 속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주류 콘텐츠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원했던 대중의 욕망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K-드라마는 로맨스라는 장르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보여주기 어려운 독보적인 매력을 담아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바이벌이나 좀비, 범죄 등 장르물에서도 기존의 장르 팬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한국적 매력을 더하고 있었다. 즉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한국 영상 콘텐츠의 진화와 결합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성취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제 곧 죽습니다의 포스터 티빙, 웰컴 투 삼달리의 포스터 티빙. K- 드라마가 단순히 동양의 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K- 드라마의 매력은 더욱 다양한 주체들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소재와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장애의 문제에 대해 섬세한 표현을 통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작품은 물론 성소수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슈룹, 지역과 다양한 주체의 진정성을 담은 우리들의 블루스 등은 지금의 한국 드라마가 문화 다양성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웰컴 투 삼달리, 죽음과 자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이제 곧 죽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뤄 글로벌 3위의 시청 시간 기록을 세운 더 글로리까지 K- 드라마는 소재와 표현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소재에서 삶의 모습을 담아냈던 웹툰과 같은 다양한 원작에서 출발하는 드라마들은 K-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K- 드라마의 이러한 진화의 과정 역시 문화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의 고착된 산업구조 속에서 안전한 작품들의 기획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도전하는 여러 노력을 통해 산업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이야기의 발굴, 새로운 창작자의 성장과 도전과 같은 산업, 내적인 다양성의 확대를 통해 한국 드라마의 질적인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 다양성은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클립아트 코리아 K- 드라마의 성취의 배경에 문화 다양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K- 드라마가 전 세계의 대중에게 지속적해서 사랑받기 위한 노력의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K- 드라마는 점차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진일보한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미 몇몇 작품들이 해외 시청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과 비판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이 존재한다. 현지 문화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나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편견을 담은 장면들, 다른 문화권의 상징과 표현을 충분한 이해 없이 가져다 쓰는 문화적 전유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대표적이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글로벌 대중이 바로 이러한 문화 다양성의 쟁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집단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큰 주목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 양극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제작비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좀 더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 중심의 작품들이 설 자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집중화가 가속화된다면 그동안 다양한 이야기의 힘으로 성장해왔던 K- 드라마의 경쟁력의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K- 드라마에 대한 글로벌 대중의 기대는 결국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더욱 사려 깊은 표현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창작자가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의 구조를 고민하며 다른 문화에 관한 관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갈 때 K- 드라마는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K- 드라마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길 기대한다.